올림픽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아베의 고자 용인설, 고자 육포설, 충격이었습니다. 네. 올림픽이 이제 어차피 연기가 됐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또 7월 23일 제일 더운 날로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가도 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음, 지금 이제 그 일본 도쿄 가보면요. 그 2020 올림픽 깃발들이 도로마다 경기장마다 쫙 깔려 있대요. 네. 그 도쿄도에서 이제 올해 올림픽을 하니까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한 3월 초순부터 일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국경일날 그 태극기 붙이듯이 일본의 웬만한 전봇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장이나 시설물에다가 무려 4만 6천 장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다 뿌렸다고 합니다. 현수막값만 거의 50억 원을 들여갖고 이걸 뿌렸는데 이걸 붙이고 열흘도 안 돼가지고 올림픽이 연기돼 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를 철거해서 복원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드는데 내년 7월 23일까지 그냥 1년 동안 그냥 붙이고 그냥 내비둘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 왜냐면 이걸 이제 괜히 그 풀었다가 다시 설치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풀어놓는데 다시 설치하는데 야 21년도에 작년 거 헌거를 도로 걸고 있어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매우 찜찜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뭐 7월 달까지 걸라고 했던 건데 좀 더 걸고 분위기 봐서 크게 거부감 없으면 내년까지 그냥 1년 동안 쭉 밀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꼴배기 싫은 거야. 이게 지금 있는 거. 좀 그만하세요. 고자 정책. 네. 자꾸 댓글 그런 걸 올리시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오잖아. 뭐 이런 상황 하에서 그 망해버린 연기돼버린 그 잔해로밖에 볼 수 없는 프레카드를 계속 보는 도쿄도민들의 심정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예. 이게 일종의 무슨 그 패전 깃발 같은 거야. 100개 올리고 있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부분이 고민인 거죠. 뭘 어떻게 처리해요? 어, 그 최근에 실직하신 김진태 씨라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가가지고 전부 갈갈이 찢어서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해 보시면 금방 처리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자, 연기가 됐으니까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음,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설들이야. 그러니까 올해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던 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연기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빌려야 돼. 그러니까 올해 빌린 거,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들도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그 예약으로 차 있는 다른 스케줄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가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로 이제 올림픽 전용 경기장을 지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 평상시 때뭐 그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기장이라든지 전시회장, 박람회장 뭐 이런 시설들을 개보수를 해갖고 쓰는 방식으로 이걸 다 임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임대를 낼 때도 제대로 값을 안 치렀어요. 뭐 대관비가 100억이라고 치면 야 국가가 행사를 하는데 100억을 다 받으면 어떡해? 우리가 나중에 뭐 세금 혜택도 주고 너 편의도 봐주고 할 테니까 10억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퉁친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뭐 프레스 센터를 비롯해서 각종 경기장이나 뭐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울며 거저 먹기로 한 10분의 1 가격, 최소 10분의 1, 2분의 1 가격으로 염가로 던져준 건데, 이제 아예 그 행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 비용은 그냥 날아가서 손해인 거지. 그럼 이제 내년도에 다시 빌려야 되는데, 이 업체들도 그 올림픽 기간 예상해갖고 그 기간을 다 비워놓고 안 썼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른 올림픽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 기간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밀린 만큼 그 다음 기간에 대한 이제 예약들이 뭐 1년 이상씩이 쭉 차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스케줄도 또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이미 올림픽 한다고 손해보고 몇 달을 빌려주기로 했고 이게 물거품이 됐는데 이제 그거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똑같은 가격으로 그 시설을 또 빌려달라고 한다? 못하지. 뭐 건물주는 땅에서 돈이 솟아나와? 언제까지 그거를 국가가 하는 행사라 그래서 막 밀고 갈 거냐고. 무슨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경기장을 비롯한 지원 시설도 프레스센터 시설도 이런 것들을 다시 임대를 해야 되는 비용이 이번처럼 한 6년 동안 미리 준비해 왔던 이번 올림픽 때 가치는 그 비용으로는 도저히 못 빌릴 거다. 그리고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스케줄을 받아내기가 엄청 어려울 거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막 초창기 때 서슬이 포라고 막 안 빌려주면 우리 정권이 이렇게 든든하게 지금 일본을 떠받치고 있는데 니들이 뭐 기업하기 편할 것 같아? 뭐 이따 협박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베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 새끼 언제 잘리지? 아 이거 다른 놈이 할 게 없어갖고 저 자리 계속 지키고 있네. 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베가 내년에도 도쿄에 있는 각종 경기장과 시설들을 올해처럼 이어갈 수 있게끔 빌릴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옛날처럼 싸게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광고판부터 시작해갖고 기존의 간판이라든지 뭐 이런 설비들이 전부 다 기존에 붙어 있는 시설이었어요. 근데 올림픽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단장하고 새로 페인트를 칠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현수막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야. 가도배를 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가림막으로 가려갖고 광고비 때문에 어, 그때. 그 가림막으로만 가려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덮어놨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철수를 하고 다시 가리고 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업자들도 아 이따위로 하는 것 같으면 안 빌려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씩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쿄도 안에 있는 설비들 중에 내년에 상당수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입장권이에요, 입장권. 네. 어, 일본 안에만 이제 한 550만 장 가까운 그 내국인용 입장권이 판매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는 이제 좀 인기 종목, 그러니까 관중들이 좀 보고 싶어 하는 인기 종목으로 나가 있는 게 이제 550만 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제로 날려주고 동원해서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이제 나라 돈이니까 퉁쳐버리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현물로 받은 550만 장에 가까운 이 입장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때까지 볼 수 있게끔 1년 연장을 해줄 거냐? 일단 환불을 하고 다시 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고민인가요? 너, 너 고민인가? 방탄 콘서트 지금 예약을 했어. 근데 내년으로 이게 연기가 됐어. 연기 안 했잖아요. 아니, 취소했잖아요. 똑같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올해는 내가 잠실에 가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볼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 요맘때 일요일 날 내가 잠실 가서 그거 공연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 기다릴 거예요.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입장권이나 이런 걸 샀던 사람들한테 무조건 1년 후에 와서 다시 그걸 봐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돌려달라고 해갖고 돈을 물어줘 버리면 도쿄 입장에서도 이 새끼들이 환불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안 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환불을 안 하고 이걸 갖고 있다가 환불은 안 되고요. 교환 환불은 안 되고 이제 만약에 취소를 하신다 그러면 취소 비용은 못 내드려요. 하고 퉁쳐버리는 방향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약 위반인 건데 이런 계약 위반을 저질러 놓고 일방적으로 환불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상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불법행위거든. 근데 도쿄도 올림픽위원회가 그 지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장을 못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 사기는 도쿄에서 하기로 한 경기인데 경기장을 못 구해서 임대를 못 해갖고 이거를 오사카로 가서 하게 되거나 뭐 교토로 가서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갖고 거기 경기장을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 가서 경기하니까 그쪽으로 와서 보세요. 그러면 어떤 놈이 거기까지 찾아가면서 그 시간대 그 경기를 보러 간다고 하겠냐고. 나는 이 550만 장 표 샀던 일본 사람들은 이 돈 다 뜯겼다고 봐요. 저번요. 이거를 그냥 날려버리고 이제 이걸 새로 팔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거지. 저 새끼가 1년 전에 나한테 축구 경기 티켓 팔아가지고 가족당 그막 10만 원이 넘는 티켓을 샀으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막 100만 원 넘는 티켓 넉 장을 나한테 퉁 까고 그걸 안 주고 지금 교환권 하나 겨우 내놨는데 내가 내년에 와갖고 새로운 경기 티켓을 경기 티켓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로 바꿀까 말까 고민해볼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리고 예선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모든 경기 일정 경기장이 다 바뀌어버렸는데 기대할 만큼의 흥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올림픽을 4년,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전에 잘 치를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샀던 마음하고 자 연기도 됐고 코로나도 해결이 잘 안 됐고 일본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시선이 좋지 않고 보이콧이 뭐 러시아 보이콧 한다 그랬고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각국 유럽 국가들 캐나다 호주 안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중국도 뭐 수틀리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미국도 안전조치 안 되면 뭐 안 온다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끼리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후진 그 중진국들 모여갖고 하는 이상한 그 동네 체육대회 같은 건데 내가 이 돈을 들이고 이걸 사야 되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티켓들은 이제 완전히 망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50만 불을 환불을 못 받게 됐을 때 엄청난 불만 이게 아베 정권으로 전부 다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지금 추가 비용이 한 3조 원에서 6조 원이 더 든대요. 1년 후에 연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누가 낼 거냐를 갖고 도쿄도가 IOC한테 그러니까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IOC한테 더 내놔. 나 6조 원이나 더 써야 되는데 니네들이 돈을 더 내놔라고 하니까 지급을 고려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 언론에 이제 대서특필돼서 나왔어요. 야 올림픽 연기되는데 IOC에서 돈 준대. 라는 기사만 나갔는데 이 내부를 좀 까보면요. 실제 비용 부담은 6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IOC에서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돈의 규모는 1,500억에서 5천억 사이. 이 정도입니다. 최대로 많이 받아봐야 10분의 1 이상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이 돈 얘기는 쏙 빼버린 거지. 사실상 아니, 그것도 인심 써서잖아요. 그렇지. 인심 써서 내가 진짜 후련하게 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8,500억을 지불을 해요. IOC가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르면. 그러니까 8,500억을 정상적으로 주는 거는 지급할 거야. 근데 올림픽이 연기돼 갖고 추가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일본 올림픽위원회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어. 안 줘도 아무 말 못해.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한 거야. 왜? 이 8,500억도 안 줬거든. 현재까지는. 올림픽을 안 치렀기 때문에. 정산하고 준단 말이야. 올림픽 끝나고. 그러니까 이 돈도 절대 올림픽 전에는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개최를 하기 전에는. 추가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립 서비스만 하고 연기된 올림픽을 치른 상태에서 원래 계약했었던 약속했었던 8,500억만 딱 주고 추가 비용 내가 줄 수도 있다 그랬지. 언제 꼭 준다고 그랬니? 라고 했을 때는 일본으로서는 아무런 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일본 언론들은 추가 비용을 IOC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언론에 살짝 보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베한테 도쿄 도지사를 비롯한 올림픽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권영진 같은 짓거리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랬는데 1번 정부 아베가 내놓은 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올림픽을 주도하는 것은 대외조직위원회다. 그리고 도쿄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수준 정도의 일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비용을 편성해서 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도쿄도 돈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야. 정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도쿄도가 갖고 있는 지방세 가지고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은 어차피 돈잔치예요. 올림픽 자체 뭐 경기장에서 티켓 팔아갖고 올림픽이 돈이 남겠습니까? 결국은 광고비거든요. 광고비. 근데 이제 광고비 중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TV 광고비 같은 거는 MBC 그러니까 IOC하고 계약을 맺은 미국의 그 MBC 유니버셜이 정권으로 갖고 그 돈을 다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스폰서 기업들이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 올림픽 취소를 해서 그 손해를 많이 본 거는 도쿄도나 일본 정부나 IOC가 아니고 이 올림픽이 열릴 걸 감안해서 이 올림픽을 후원했던 스폰서 기업들이란 말이야. 엠블렘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겠다고 또는 거기에 대한 뭐 광고판을 운영하고 뭐 어떤 뭐 이해는 하실 거야. 우리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유의 사업에다가 이제 어떤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적게는 뭐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돈을 처발른 회사들이 이 일종의 이제 스폰서 계약들을 그룹별로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그러니까 몇 조 원대 돈을 내는 코카콜라나 뭐 도요타나 파나소닉이나 뭐 우리 삼성이나 뭐 이런 이 메이저 최상위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14개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반 협찬 회사, 공식 파트너 회사로 들어가고 있는 회사가 한 66개 정도 회사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걷어서 일본 올림픽 위원회에 갖다 준 돈이 수십조 원 규모의 돈을 이미 선불로 이제 질러서 넣어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특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뒤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됐다고 치면 아니, 수익을 걷어들이는 건 둘째치고,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놔서, 그렇지. 그 원래 아베가 얘기한 대로 1,000만 명 이상의 올림픽 그 관광객들이 일본에 들어오고 전 세계 뭐 160억 인구 그러니까 그 누적이에요. 그 누적 인구로 160억 인구 이상이 TV 시청을 하면 스폰서 기업 광고를 받을 거고 일본 안에 있는 내수를 통해 갖고 뭐 자동차나 전자제품 뭐 이런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예상 수치를 뽑아갖고 견적을 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돈을 쳐바른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했던 상황에서 이게 1년 연기가 돼버린 데다가 어떻게 봐도 내년에 하는 올림픽이 올해보다 규모가 커지거나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없죠. 민낯을 또 다 봐버렸어. 특히 일본 안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지금 전국적인 그 비상사태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2020년 동안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데다가 2021년에 가서 일본 경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 이상의 어떤 그 경제 하락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내년엔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 이게 빨리 조기 종식이 안 되면. 그런 상황에서 홍보비 내가면서 지금 올림픽 이벤트에 참여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있는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기업은 이미 이 권리를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 참가하고 광고권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바른 돈이 수십조 원이고 이제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도요다는 뭐 올림픽 그 기념차 같은 걸 만들겠죠. 디자인을 바꾸고 뭐 거기에 로고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파나소닉은 뭐 파나소닉 전자제품에다가
뭐 2020년, 21년인데 2020년 로고를 박아가지고 올림픽 휘장을 박아갖고 신제품을 내놓고 뭐 스페셜 에디션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추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과연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이 있으며 한다고 한들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일본 경기 지금 뭐 소비세 인상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축축축축 처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년에 이 기업들 사실상 아, 이벤트에 대한 참가를 더 이상 포기하는 게 만일 강행이 된다고 치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쫀쫀한 게 그 선수촌 아파트죠. 일본이 야심차게 지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지은 전 세계 유일의 수소 아파트. 수소로 전기와 그 난방이 되는 수소 전용 아파트 단지가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올해 올림픽을 치고 10월 달에 이제 분양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골판지를 넣었을지도 몰라. 가구 넣었다 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1차 분양이 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분양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에 관련된 입주 계약들을 다 이제 맺어놓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입주가 늘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을 전부 다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놓친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쪽에다가 별도로 올림픽 선수촌을 구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 이 위약금들도 상당한 부분이 발생을 할 거고 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11만을 뽑았어요. 11만을. 11만을 뽑았다가 너무 대우가 지금 형편없으니까 한 4만에서 3만이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다시 뽑고 유료 인력까지 뽑아가지고 겨우겨우 이거를 이제 맞춰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자원봉사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 신분이거나 백수이거나 그때 이제 스케줄을 빼고 휴가를 내갖고 참여하는 정말 그 도쿄 시내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들이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가갖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스케줄을 다시 해줄 수 있을 거냐? 이거 정말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11만 명을 뽑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지불했던 게 다 헛거가 된 거예요. 내년에 11만 명 새롭게 뽑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자원봉사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건 비용 외적인 부분이겠죠. 인건비는 사실 얼마 안 주니까. 근데 인건비를 말고라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자원봉사자 또 나오겠느냐 이거야. 도쿄 올림픽을 하는데 오사카나 뭐 교토나 홋카이도에서 와갖고 자원봉사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교통비도 안 주는데 자기가 알아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락 하나 까먹으면서 그 땡볕에 하루 종일 그 교대도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아주 최악의 근무 조건 하에서도 겨우겨우 맞춰놓은 11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할지 그 조건으로 또 해줄지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원봉사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올림픽 이번에 이제 취소되면서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은 따로 있어요. 업종은. 숙박업입니다. 이 올림픽을 여기 한 1,000만 명 이상을 관광객을 유치할 걸로 보고 대회 관련된 인력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쿄 조직위원회에서 한 4만 5천 개 이상의 객실을 먼저 그 선 예약을 해버렸어요. 이게 도쿄 주변에 그 호텔비나 숙박비가 비싸진 이유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나마 인프라가 없던 도쿄 안에 있는 호텔들을 전부 다 사실상 독식을 해버린 거고 일반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단 말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치솟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개인 오피스텔이나 집을 헐고 비즈니스 호텔을 짓거나 아니면 러브 호텔 같은 것들을 개조해갖고 비즈니스 호텔로 개설해갖고 이 특수를 보려고
대출을 땡겨가지고 새로 지은 호텔들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든 수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예 취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약이 다 없어져 버린 거고 그 많은 방들이 전부 다 공실이 된 거예요.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놨던 4만 5천 개의 객실도 공실이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약 취소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관광객 1,000만 명 올 줄 알고 지었던 집들은 지금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다시 러브호텔 영업으로 돌리거나 가격을 우리 돈으로 2만 원, 숙박비 하루에 뭐 2만 원, 15,000원 수준까지 떨어뜨려도 도쿄 자체에 오는 사람이 없어, 봉쇄령 때문에. 이 숙박 업계들이 완전히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부가 뭐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내쳐주지 않는 한 일본 안에서 여관업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2020년 대박을 칠 줄 알고 투자했던 모텔을 비즈니스 호텔로 바꿨던 대부분의 숙박업계 종사자들이 쫄망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기회도 없다. 왜? 그때 그걸 지을 때는 도쿄올림픽만 그냥 해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간 뭐 4천만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뭐 중국인이 1,000만 들어오고 한국인이 700만 오고 뭐 외국인들 계속 들어와서 일본 전체가 관광을 하고 북적북적해지게 되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투자해갖고 모텔 사업 한다 그래도 먹고 살 거야라고 하는 아베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갔던 사람들 이제 국가 자체가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안에서도 돌아다니는 투숙객들이 없어. 도쿄에 뭐 볼 거 있다고 그 많은 여관과 객실들이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인구 이동이 어디서 생기게 돼?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망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다 몰아치면 뭐 6조 원 정도의 뭐 손실 6조에 이게 60조 원 정도의 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수백조 원의 손실이 누적돼 갖고 일본의 내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차라리 이 연기를 하지 말고 취소를 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탈탈 털고 그럼 야 어차피 망한 거 여관 헐고 여기다가 그냥 뭐 오피스를 짓든지 당구장을 짓든지 영화관을 짓든지 뭐 다른 사업으로 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스폰서 기업들 에이씨 돈 땡땡 치고 국가한테 손배서 내주고 손배서 내놓고 다른 걸로 뭐 세금을 깎아달라든지 뭐라든지 하고 다른 영업활동 해갖고 손실난 거 막지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회복이 좀 빠를 수 있는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내년 이 불안함을 가지고 7월 23일까지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업종의 종사자들은 정말 피가 말리는 1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되더라도 망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가도 결국은 더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일본 올림픽은 내년에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베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취소를 해버리면 바로 자기 그 자리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끌고 가면서 이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바이러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회를 일종의 이제 자기 권좌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반대급부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사령탑인 아베인 내가 내려가면 누가 지금의 일본을 구해낼 거냐? 올림픽도 치르고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뭐 기존에 있는 국제 문제, 경제 문제, 아베노믹스 다시 해서 뭐 이번에 말로는 뭐 1,000조, 1,200조 원 가까운 또 돈을 찍어서 뿌리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베가 선거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때 민주당 정권, 간 나오토 총리 정권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그때가 되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 힘들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민주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리로 가면 뭔가 망조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이 수법이 이 새끼들이 이게 똑같네 하는 게 일본이나 우리나
반복적으로 말을 해요.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도 얘기했어요. 이러한 프레임이 먹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 미래통신당이 결과적으로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어서 스스로 망한 거야.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망한 거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통한다고. 그래도 아베 아니면 이 위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생각에 아베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아베가 정치를 잘할 수 있게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 일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살벌한 상황인 겁니까? 경제적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자기 정권 연장하는 걸로 돌려서 쓰고 있고, 이러한 조작 프레임에 일본 국민들은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상황인 거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